데일리 브리핑.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경제 부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행보와 물가 잡기 여부입니다. 이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짚어봅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이 우선 경제도 경제지만 이 워싱턴 겨울 폭풍 피해도 좀 우려가 많이 되는데 오늘 워싱턴 어떻습니까? 워싱턴은 눈폭풍 또 이제 한파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눈폭풍 피해에서는 벗어나 있었습니다. 예, 아주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뉴욕시와 워싱턴 D.C. 거리가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거든요. 뉴욕시에서 한 5시간 정도 내려와야지만 이제 워싱턴 D.C.니까 거기에도 차이가 나는데 참 미국이 얼마나 넓은지. 뉴욕시에서 지금 눈폭풍 피해에 강타당한 곳은 버팔로 쪽으로 캐나다 접경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한 8시간을 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버팔로에서 이제 뉴욕시로 가는 것도 8시간 걸리고 버팔로에서 이 워싱턴 DC로 오는 것도 8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뉴욕시에도 아마 그렇게 눈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예 워싱턴 DC 지역은 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눈폭풍을 저도 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었지만은 네. 이쪽은 비만 조금 왔다가 얼어붙어서 한파는 좀 있었습니다. 이곳에 어제까지의 기온은 최저 기온이 10도대, 화시로 10도대면은 영하 섭씨로는 한 15도 그렇게 더 내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얼어붙은 그런 한파는 있었지만은 다행히 눈은 안 왔기 때문에 눈폭풍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도 기온도 좀 올라가기 시작해서 현재가 39도, 화씨 39도니까 섭씨로는 영상의 기온이거든요. 32도가 섭씨 영도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번 주에는 그거보다 더 올라가서 정상 기온 12월까지는 사실은 이제 워싱턴 DC는 춥지가 않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지난주 말에는 조금 기온만 좀 내려갔을 뿐이고 그렇게 눈 피해나 또 한파도 이제 지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이제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40년 만에 물가 급등에 시달려온 미국이 강력한 금리 인상 카드로 물가 잡기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데 이 올 한 해 어떤 조치로 얼마나 물가 상승을 냉각시키고 있습니까? 네, 지난 6월에 CPI 물가지수가 9.1%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정점이었습니다. 피크를 기록했었는데 그 다음에 7월에는 8.5%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6월이 그 정점으로 봤는데 8월에는 8.3%, 9월에는 8.2%로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사실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이게 금리만 잔뜩 올려놓고 그 물가를 못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10월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0월에는 7.7, 11월에 7.1%까지 상승한 거로 상당히 냉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 금리를 올리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많이 나면은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급등해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우려된 것인데요.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연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 인상 카드인데요. 금리 인상은 수요를 냉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물가도 잡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파격적으로 이제 올리지 않았습니까? 4연속 0.75가 가장 큰 이제 아주 비상사태가 아니고서는 1% 포인트를 내리거나 올리지는 않는데 가장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게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4번 연속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그렇게 금리를 올리고도 물가 진정세가 좀 시원찮았다라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10월에 7.7%대로 내려간 거였고요. 11월에는 7.1이니까 0.6포인트는 한 달 만에
더 낮춘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평이 있는 것이고, CPI는 그 대도시 지역의 200개 품목의 물가를 그 집계하는 것이 CPI 소비자 물가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선호하는 것은 PCE라고 해서 실제로 미 전역에서 이 미국민 소비자들이 실제 물건을 사면서 또 서비스를 사면서 지출하는 것에 대한 물가가 PCE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PCE가 아무래도 조금 CPI보다는 좀 낮은 숫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10월에 6.1%였었는데 11월에는 5.5%로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8월에 8.3, 6.3이면 2포인트 차이가 났었는데 점점 그 차이도 CPI와 PCE 차이도 좀 줄어들고 연준의 목표는 PCE로 해서 2%가 연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5.5%니까 상당히 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다만 이제 그만큼 6.1에서 5.5로 PCE도 낮아졌다는 것은 CPI에 이어서 0.6포인트씩 똑같이 진정시켰다. 이제 지금 내려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오름세가 좀 진정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둔화를 시켰는데 이게 2%가 상승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좀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것을 기준을 2% 또는 이걸 3%로 올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조정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2%까지 내리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요. 연준이 실제로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올 2023년 말에는 3.1%로 PCE를 낮출 것이다. 지금 5.5%를요. 그 다음에 2024년 말에는 2.5%, 또 2025년 말에는 2.1%로 낮출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준이 지금 예고한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2년은 더 걸리겠다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물가는 한 번 오르면은 상당히 좀 내리기가 진정시키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제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지 않고서는 사실 아무리 소득이 올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예. 물건을 많이 팔아봤자 다 물가 오름세고 가격 인상만 이제 되는 것이지 순이익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을 바가 없는 것이고 경제 성장률도 다 호수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물가 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이 연준이 물가 잡기에 올인하는 거는 금리 인상밖에 없고 긴축 돈을 이제 빌리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수요를 냉각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이제 행정부 차원이나 이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문제는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공급은 미국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뭐 에너지나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다 외국에 또 의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공급을 더 늘려야만 아무래도 물가는 더 내려갈 수 있다, 더 잡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만 조금 빨리 해결이 돼서 에너지난을 좀 해결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가를 잡는데 좀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새해에는 상황이 좀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물가를 잡으면 또 자연스럽게 수요나 성장을 갖다가 이제 냉각시키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2023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거의 뭐 제자리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지금 연준도 올해 전체 0.5% 내년 성장률도 0.5%로 아주 상당히 0% 성장을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0.5% 성장이라면은 말 그대로 이제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물가 그렇죠. 오름세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네. 사실은 뒷걸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내년에 새해는
불경기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 불경기를 어떻게 얼마만큼 아주 대불경기 같은 것은 피하고 또 빨리 끝낼 수 있느냐, 빨리 반등시킬 수 있느냐만 남았다는 것이고요. 뭐 당연히 연준은 이른바 소프트 랜딩으로 불경기를 피하지 못하더라도 가볍고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소프트 랜딩을 최대 그 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이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불경기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칫하면은 이제 미끄러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잘하면 또 이것도 넘어질 수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올 1분기 마이너스 1.6, 2분기 마이너스 0.6, 3분기에 플러스 3.2로 반등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나 4분기는 1, 2분기가 워낙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3분기가 그렇게 급반등한 것이고 물가 인상률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보면 그런 것이지. 현재 4분기는 한 1%에 또 그칠 것으로 플러스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0.5%에 이제 그치고 내년도 그렇게 될 것인데 민간 학자들은 민간 분석가들은 이게 분명히 또 마이너스를 이제 모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마이너스 성장은 내년 상반기 1, 2, 3분기에서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1%포인트 이상의 그 급락만 없으면은 소프트 랜딩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그 가능성은 아직도 희망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연준의 물가 잡기에서는 다음 타겟으로 뭐 고용 시장, 임금 상승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불안이 가장 우려되고 있다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벌써 화이트 칼라들은 대규모 가뭄 사태, 가뭄 태풍이 불어 닥쳐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 그 중소업체들에서 아무래도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당연히 지금 그 연준의 다음 타겟이 고용 시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가가 여러 가지 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뭐 주거비도 있고 주택 시장을 냉각시킨 게 이제 그런 차원인데 지금 하나 연준이 목표했던 것보다는 좀 이게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는데 또 연준의 물가 잡기에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요. 예. 아무리 그 금리를 인상해도 고용 시장의 견고함이 이제 흔들리지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용 시장이 뭐 일자리 구인난이 계속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승 요구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 비용이 높아지면은 상당수 또 고용주들은 서비스나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 상승 때문에 물가 상승이 그쪽으로 이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물가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다음 타겟이 바로 지금 고용시장. 고용도 냉각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실업률이 4.6%까지 올라갈 것이다. 지금 현재 3.7%거든요. 예. 1% 정도가 올라간다면 한 뭐 250만 명 정도가 실업 인구, 150만 명 정도가 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실직 인구가 실직자들이 지금 600만 명이 한 750만 명으로 내년 중반까지는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물가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용을 좀 냉각시키고 또 임금 상승을 억제시키는 그런 전략을 연준이 펼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4.6%까지 늘어나면 이제 화이트 칼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실직자들이 속출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은 일자리 불안을 또 느끼기 시작하는 일자리 불안을 느끼면은 아무래도 지갑 열기에도 주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소비 지출이 70%나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도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여러 가지로 악순환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이제 유효적절하게 이제 치고 빠지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 경제가 새해 2023년에 불경기로 미끄러지느냐 아니면은 소프트 랜딩으로 빨리 반등세를 찾느냐 이것이 이제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4.6% 실업률만 방어하더라도 상당수 전문가들은 불경기는 뭐 모면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대불경기 때 실업률이 10%까지 돌파가 됐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4.6%라면은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5% 실업률만 막으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파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